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의 최기철입니다.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같은 실에 저희 이승민 박사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도시지역 미세먼지 현황과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워낙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이런 이제 미세먼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시는 그림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보셨던 그림이실 텐데요. 일단은 미세먼지는 저희가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크기에 따라서 PM10과 PM2.5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입자상 물질에 대해서 크기별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크기에 따라서 대기 중 거동과 인체 위해성 그리고 발생원에 대한 특성이 이제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각 PM10과 2.5별로 대기 환경 기준을 설정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저감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PM2.5 농도에 대해서 구성 성분에 대한 비율을 연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우측의 그림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류한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크게 인위적인 요인과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인 요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황사와 같은 그런 이제 자연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을 지칭하고, 인위적 발생원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화석연료의 소각이라든가 연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 발생원에 따라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1차적으로 발생되는 1차 미세먼지와 그리고 가스상으로 발생되지만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2차 미세먼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이제 구성 성분별 비율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황산염이나 질산염 등 2차 생성 미세먼지에 의한 구성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주요 성분은 탄소리와 검댕, 즉 2차적으로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이며 나머지 약 4분의 1 가량이 광물 성분이나 기타 성분으로, 사실 대부분의 성분이 우리 인간에 의한 인위적 발생원에 의한 배출이고 2차 생성에 대한 기여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익히 짐작하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이제 배기가스들과 그리고 사업장 공사장에서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 오염 물질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건설 기계에서 나오는 이제 배출가스들, 그리고 도로나 이런 이제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과 산불, 그리고 쓰레기 불법 소각이나 일반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농촌 쪽에서 시행되는 농업 잔재물에 대한 소각도 저희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은 대기 중에서 체류하면서 2차 미세먼지 생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대부분 가스상으로 발생되는 물질들이 비대전지의 조건과 여러 가지 화학 조건에 맞추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1차 미세먼지와 결합하여 2차 유기 입자까지 종합적으로 미세먼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미세먼지는 그 입자의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 인체에 대한 위해성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신체는 호흡 과정에서 코나 그리고 기관지에서 대부분 걸러지게 마련인데, 미세먼지는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과해서 폐까지 인체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천식과 폐질환들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발암물질에 대한 분류는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최근에 미세먼지 이슈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군 발암물질은 발암성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을 1군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기 사망자 수인데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이제 대기오염이 심각한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수준의 조기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농도 현황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서울시에 대해서 지난 약 20여 년간
측정된 연평균 PM10 농도와 PM2.5 농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최근에 이런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에 악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측정된 결과들을 보면은 최근에 20년간 지속 전반적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소 추세가 전체적으로 PM10이나 PM2.5 모두 2012년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3년간 이렇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4년간 전국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현황입니다. 울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인천 지역과 대전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특히 이러한 감소 추세가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제 대기질 현상은 이제 그 매일 수행되고 있는 이제 예보 결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3년간 서울시 초미세먼지 예보 일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좋음 일수에 대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나쁨 일수에 대해서는 약 24% 정도 지난 3년간 감소됨으로써 전반적인 대기질 수준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수 있는 매우 나쁨 수준의 날들이 꾸준히 혹은 미미한 경향이지만 하지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주변 다른 국가 선진국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 주요 도시별 그 미세먼지 농도와 우리나라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정부 차원에서 대책과 그 다음에 수도권 특별대책을 통해서 수도권 대응 전략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발효된 것으로는 2014년도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최근에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나 시행안을 마련하는 정책들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은 2016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2016년도에 발효한 바 있고 17년 9월에 이를 기반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에 2018년 작년 11월에 기존의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그리고 국민 체감 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했고 이에 대해서 이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도 최근에 발효됐는데요.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8년 8월에 제정이 됐고 올해 2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이 기존의 25 마이크로그램 수준에서 15 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작년 3월부터 강화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된 8개 법이 개정됐고 지정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는 주요 대표 배출원별로 저감 대책 마련을 통해서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약 30% 감축을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배출원별 대규모 배출원에 대한 집중 저감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저감 과정에서의 이제 민감계층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감계층 집중 보호 계획도 함께 종합대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수행된 작년 11월에 발표된 비상상식 강화 대책에서는 종전의 대책에서 목표한 30%에서 더 강화된 35.8%의 분야별 배출량 삭감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강화된 배출량 삭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체감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상시적 저감 외에 고농도 이벤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농도 비상먼지 비상 저감 대책을 강화 대책에서 담고 이에 대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된 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8월에 지금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 제한으로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관리 측면에서 수도권 위주의 대기환경 권역 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항원 지역에 대한 특별법,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학교 보건법 개정, 그리고 최근에 이동오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 LPG에 대한 안전관리법을 개정을 수행을 해서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기존 대책과는 달리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 그리고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의 설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현재 관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심 수준에서 상세 관측을 위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인증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조직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금년도 2월부터 활동하고 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반기문 의장을 중심으로 최근에 4월에 출범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는 그림은 배출과 그리고 인체 위해성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한 모식도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대기 오염의 현상은 결국에는 이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부터 시작해서 기상 현상으로 인한 농도, 그리고 이 농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인체 위해성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살펴볼 경우 배출은 국내 입장에서는 국내 배출원과 국외 배출원으로 나눠볼 수 있고, 현재의 농도 수준은 기상의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배출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기상 현상, 즉 대기물질의 수성과 확산, 그리고 정체, 그리고 혼합, 2차 생성 등 이런 대기 현상들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있겠죠.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입장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인 국내 배출원과 국외 배출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국외 배출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한 이제 배출 규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노력은 외교적 협력과 기술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밖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농도 현상의 원인인 기상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결국에는 국내 배출원에 대한 부분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인체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출 강도나 빈도, 그리고 수용체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을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외 배출원에 대해서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보시는 그림은 최근 저희 원에서 수행한 2014년부터 17년까지 중국 지성 관측 자료를 이용한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4년부터 17년까지 주로 징징리 등 베이징 주변 지역을 위주로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 결과에서도 분석이 되었고, 중국 측 연구자의 결과, 그리고 해외의 유수의 논문 결과를 통해서도 최근에 이런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 현상은 확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중국 내의 빠른 저감 노력에 더해서 국내의 배출 저감 노력까지 더해진다면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데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많이 알려져 있던 대형 배출원이나 사업장들, 그리고 배출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유효하게 관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국민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 대책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의외의 배출원들이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사실 사업장 관리는 대부분 이제 대규모 사업장, 그리고 다배출 사업장을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TMS 배출가스 원격 관리 장치를 부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에 1% 정도에 불과하고 있고,
이런 TMS를 통해서 관측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의 비중이 약 50, 공식 배출량 기준으로 55%. 그리고 우리가 산정하지 못했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량 비중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런 각 사업장 단위별로는 배출량은 적지만 최근에 사업장 등록수를 보면은 중소사업장 위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 대책은 주로 이제 직접 감시와 관리가 어려운 이런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박 및 항만에 대한 이제 관리 방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내륙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주요 항만 시설이 위치한 부산이나 인천 등 이런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단위의 배출량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이제 산박 부분과 그리고 항만 지역에서 배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박 및 항만에 대한 이제 관리 방안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중요성에 입각해서 최근 이제 환경부와 해수부 협약을 통해서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올해 3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이제 관리 방안 등 그 토대는 마련이 되었으나 앞으로의 이러한 이제 관리 사각지대를 항만이나 선박에 대한 관리 방안은 세부 규정과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어떻게 잘 수립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